하나성형외과 우홍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색함을 피하는 눈꺼풀 처짐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눈꺼풀은 처지게 됩니다. 눈꺼풀이 처짐과 동시에 눈썹을 들면서 이마주름도 생기게 됩니다. 눈 처짐에 의해 이마주름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눈꺼풀 처짐을 개선하는 상안검 수술, 눈썹화 거상술, 눈썹 상 거상술, 내시경 눈썹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면서 눈을 뜨는 경우에는 눈매교정술, 즉 눈 뜨는 힘을 강화시키는 눈매교정술을 통해서 이마주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 눈 처짐이 별로 없이 이마주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눈매교정술이 효과적입니다. 눈꺼풀 처짐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기존의 옛날부터 했던 상안검 주름 수술입니다. 즉 처진 정도를 눈꺼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피부가 얇은 서양 백인의 경우는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두꺼운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처진 정도를 여기서 제거하는 상안검 주름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상안검 주름 수술의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안검 주름 수술을 처진 만큼 눈꺼풀에서 제거하게 되면 수술 후에 어색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안검 주름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경우 상안검 주름 수술을 처진 만큼 제거하는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이런 어색함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대안은 상안검 주름 수술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상안검 주름 수술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눈썹 상이나 눈썹 하나, 눈썹 거상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눈꺼풀 처짐 수술이 된 경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성형외과에서 눈꺼풀 처짐에 대해서 수술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술 후 즉시 모습입니다. 수술 즉시에는 아직까지는 붓기멍이 덜합니다. 하지만 하여튼간 수술 후에 바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은 단순히 처진 정도를 제거하는 눈꺼풀 제거 수술, 즉 상안검 수술을 해서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한테 필요한 수술을 정확하게 했을 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썹 밑에서 처진 눈꺼풀을 올리는 눈썹화 거상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입니다.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요 흉은 전혀 문제가 없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흉은 안 보이게 수술이 가능하고,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흉을 찾기가 대부분 어렵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눈썹화 거상술을 발전된 방법으로 시행하게 되면 붓기멍을 최소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눈썹화 거상술, 즉 눈썹 밑에서 올리고, 이게 수술 다음 날인데, 기존의 방법들은 붓기멍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런
발전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수술 1일째 붓기멍을 최소로 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눈썹 밑에서 올리는 수술을 한 후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존에 쌍꺼풀이 있고 노화위에서 바깥쪽이 처지는 경우에 눈썹화 거상술을 이용해서 개선시킨 모습이고 흉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분의 경우에, 특히 한국분 남자분의 경우에 처진 정도를 눈썹 밑에서 눈꺼풀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빼꼼하고 어색하고 그런 눈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꺼풀에서 제거하는 수술 외에 필요한 수술을 추가적으로 해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세월이 지나서 눈꺼풀이 처지고 이런 경우에 눈매 교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처진 피부를 눈꺼풀에서 제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빼꼼하고 어색해집니다.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수술 전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눈썹 올리는 수술과 눈매 교정술을 같이 해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게 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에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눈썹 밑에서 올리고 다음날의 모습입니다. 눈매 교정술과 눈썹 밑에서 올리는 수술을 동시에 한 모습입니다. 눈썹 밑에서 처진 거를 올리고 다음날 모습입니다. 이마에서 눈썹 자체를 들어 올리는 수술은 머릿속에서 절개를 해서 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처진 눈썹을 올리고 주름이 많은 것을 개선시키는 수술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한테 사용하는 경우고 간혹가다 젊은 분이 눈썹이 많이 내려오고 눈두덩이가 답답하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머릿속에서 절개를 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하면 눈이 좀 더 시원해집니다. 기존에 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수술 부위가 넓기 때문에 붓기멍이 꽤 있는 수술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의 경우에 주름이 많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눈썹 위에서 바로 눈썹을 들어 올리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눈썹이 내려오고 눈처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교정은 가능하지만 흉이 어느 정도 보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성형외과에서는 눈썹 상에서 거상술은 이렇게 주름이 많고 노화가 많이 된 경우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젊은 분한테는 흉이 문제가 되므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서 이마 거상술, 눈썹 밑에서 눈썹화 거상술, 눈꺼풀에서 눈꺼풀 거상술, 즉 세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처진 정도를 눈꺼풀에서 제거하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눈썹 밑에서 올리고 눈꺼풀에서 올리고 두 수술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수술한 결과입니다. 하나성형외과는 1997년도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20년 이상 수많은 세미나와 학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눈꺼풀이 처짐에 대해서 부자연스러운 것을 피하고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한국인의 경우 기존의 상안검 수술, 즉 눈꺼풀에서 처진 거를 해결하는 수술을 단독으로 처진 정도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어색함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개개인의 수술 전 조건에 따라서 필요한 수술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